한국장애인개발원이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코디가 바로 이제 장애인개발원의 영어식 약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장애인의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코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됐는데요. 사실은 이제 저 장애인개발원입니다.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이 장애인개발원인데 작년 그 국정감사에서도 어떻게 장애인을 개발하느냐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. 의원님께서. 그래서 이제 뭐 이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뭐 정책 개발이라든지 장애인의 역량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뜻으로 좀 그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좀 뭐 저기 주제 자체가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좀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이런 그 장애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아마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이 한 고등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. 이 고등학생이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어요. 수영장에 놀러를 갔는데 수영장에서 이제 다이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하다가 이 저 학생이 물이 낮은 데로 이 다이빙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경추가 좀 손상이 되어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이 사지가 마비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됐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계속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배운 것 자체는 뭐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그 장애가 고착이 되더라도 뭐 직장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겠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장애를 입은 그 학생을 소위 말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왜 친구들은 수영장에 가서 즐겁게 잘 놀다가 아무 탈 없이 오는데 왜 너만 거기서 그렇게 까불다가 다쳐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거의 같은 시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보고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사지는 좀 마비가 됐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그 몸에 빨리 이제 그 회복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고 해서 빨리 사회로 나와라 하는 게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경추가 손상이 되고 이러면 아마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때 생각이 드는데 영국에서 한 분이 뭡니까 이렇게 마라톤 코스를 그러니까 글 보셨죠, 그죠? 예, 뭐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낙마를 해서 아마 그건 아마 흉추 정도를 다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팔은 괜찮은데 다리 쪽이 이제 마비가 된 그런 부분인데 요번에 그런 이제 보조 기구를 끼고 마라톤 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. 뭐 워낙 이제 숙달 다리에 감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걸어서 16일 만인가 완주를 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시 걸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기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빨리 이제 치료를 해서 뭐 나아서 사회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참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한 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회로 좀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제 장애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. 그죠? 그래서
사회가 나를 장애로 좀 생각을 한다.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빨리 사회를 바꿔야 나의 장애가, 물론 내 개인적인 장애는 그대로 계속 있겠습니다만, 사회가 바뀌어야 내가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된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소셜 모델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고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계획이 또 한 분 있는데, 이분은 이제 그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. 그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아주 중증의 소아마비다 보니까 호흡기까지 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이렇게 아주 중증의 소아마비 하면,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까지인가는 괜찮았어요. 괜찮게 다니다가 이제 그 1950년대인가요? 40년대 그때 막 우리나라도 소아마비 그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. 그때 이분도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소아마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뭐 꼭 소아마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형태의 어떤 장애인이 학교에 오게 되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설이 바뀝니다. 그죠? 우리나라 시설이 바뀌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도 이제 그 한 분을 위해서 이제 시설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강의실과 기숙사와 여기에 통로를 완전히 이제 휠체어를 타고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,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활동 보조인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그 당시에도 활동 보조인은 아니고요. 그 동료 학생들입니다. 학생들이 그 팀을 이뤄가지고 월요일은 이제 이 학생이 도와주고 화요일은 이 학생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,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, 학교는 잘 다녔습니다. 학교는 잘 다녔는데 나와서 이래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원상 복귀가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이, 결국은 내가 학교를 못 다니는 게,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업어서 학교를 다녔죠.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그렇지가,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,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녔는데 이제 직장을 이제 구하기 어렵고,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거는 내가 장애가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내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가 내가 장애를 가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정책을 만드는가, 이게 중요하다. 이렇게 이제 이분이 강조를 했습니다. 그게 30, 40년 전 이야기고요. 그것이 이제 제도화됐고,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. 이 두 개의 모델 전부 다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, 지금 우리나라 장애계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다.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뭐, 딱 장애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약 한 5천만 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는데요. 장애인이 252만 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5.6%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. 우리나라에는. 자,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공식적으로 장애인이 몇 프로냐? 이게 이제 센서스라는 그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장애인의 비율은 20%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믿기지 않겠죠, 그죠?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은 장애가 있는 비율이 한 19% 정도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 통계에 대한 분석하는, 그러니까 통계국에 있는 친구인데 와가지고 분석할 때 제가 옆에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, 그 나라는 장애 인구가 몇 프로냐? 그 친구가 와서 장애 통계 분석이었으니까요. 그때 이야기가 2%라는 겁니다. 스리랑카는 2%고, 대한민국은 5%고, 일본도 한 5%, 6% 수준에 있고요. 중국도 한 6%, 7% 정도 있습니다. 유럽은 한 15%, 호주도 마찬가지고요. 미국은 20%까지 가까이 있는데, 과연 이 장애율이 그럼 그만큼 스리랑카가 더 건강한 나라인가?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장애인이 많은 나라인가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이 장애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이다 하는 겁니다. 누가 장애냐? 그렇죠? 누가 장애냐?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장애 인구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많아져도 그만큼 또 제도나 이런 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겁니다.
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입니다. 장애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예, 아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고 우리 좀 전에 이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만은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이게 과연 이제 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많은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. 이 장애인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슬라이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요번에 나온 통계를 이제 봤는데요.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지금 이제 세계 15, 경제 규모가 15위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대한 지출, 그죠?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소득, 이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50에서 한 60% 정도 인도 수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OECD 국가하고 또는 EU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OECD나 EU 국가는 그 장애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평균 한 85에서 90%까지 이렇게 갑니다. 그럼 그 차이가 뭐냐? 그래서 그 차이를 저희가 이제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었다는 겁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나 그 유럽이나 OECD 국가의 소득 수준은 거의 유사했습니다. 공적 이전 소득이 가기 전에. 그러니까 장애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간 이상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주 몇 개 국가 빼놓고는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중간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공적 이전으로 넘겨주는 소득이 우리나라는 2% 정도에 불과했는 반면에 OECD 국가는 국가가 장애인들한테 넘겨주는 소득이 그 20%, 30%를 넘겨주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원래 출발은 우리나라도 장애인들 열심히 일해서 많이 이제 직업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공적 이전 소득 자체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복지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마음에서 이제 좀 그렇게 했고요. 그래서 그런 세상을 최소한 행복한 건 굉장히 정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 이 장애인이 그래도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좀 만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개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저는 좀 마치 3분 남았는데요. 예, 저희 개발원은 이제 정책 연구 개발, 그다음에 차별 없는 사회 환경 개선, 중증 장애인 자율 지원, 또 아까 이룸센터 이렇게 이제 큰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고요.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정부와 또 장애계, 장애인, 장애단체의 좀 중간에서 좀 서로 이제 좀 역할을 좀 전달해주는 좀 이런 역할에 저희 개발원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특히 장애인의 날 행사 때는 이제 장애계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행사를 했습니다.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이 장애계에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장애인의 날 추진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장애계의 단체 장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고요.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워크샵이나 간담회나 이런 쪽을 해서 저희가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여기 함께 걸어갈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책 저희가 이제 개발원이 앞으로는 좀 정책 연구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.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올해는 이제 좀 중증 장애인들의 패널 연구를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중증 장애인 실태 조사가 있었고 올해 이제 그 중증 장애인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2년 동안 어떤 이제 사회 환경적인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파악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년 10월에 인천 세계 장애대회가 있고요. 이것은 저희 개발원과 또 모든 장애계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 세계 장애대회에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획이고요. 차별 없는 사회 환경, 또 자립 지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번에
특히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기획단을 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책기획단은 그 장애계와 또 장애인 당사자와 또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 또 공무원분들 이런 게 다 좀 아우러져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 장애 유형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장애 유형이 바로 발달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장애 아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또 성년 의견제라는 이런 게 내년 7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실시가 되기를 좀 대비해서 좀 논의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정책기획단을 좀 꾸리고요. 이 기획단에서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좀 논의를 할 수 있고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저희 개발원이 좀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 장애계와 같이 저희 개발원이 좀 힘을 합쳐서 장애인이 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좀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이제 딱 되는 것 같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